평생 희생한 둘째 딸 vs 성공한 형제들의 20억 유산 전쟁. 저는 박민정, 올해 52살입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왔죠. 큰언니 민희는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 살고 막내 남동생 민수는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만 평범한 회사원으로 부모님과 함께 종로구 오래된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81살의 나이에도 정정하셨고 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죠. 아빠, 아침 드세요. 부르러 방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갑게 식어 계셨습니다. 아빠, 아빠. 소리를 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119에 신고했고 의사는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아버지였는데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큰언니에게 전화했을 때 민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어머, 정말? 갑자기?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막내 민수는 부산 출장 중이라며 바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홀로 아버지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정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버님 모시느라 결혼도 못하고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30살 때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민희는 남편과 함께 와서는 민정아 고생했어. 이제는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계산적이었어요. 민수는 비싼 정장을 입고 와서 누나, 아버지 장례는 내가 다 처리하게 하며 돈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이들의 진짜 속내를요. 아버지가 얼마나 큰 재산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민희와 민수는 계속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다가도 제가 있으면 말을 멈췄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집에 가서 천천히 이런 말들만 주고받더군요. 저는 단순히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젖어 있었는데 이들은 벌써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민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수도 함께였어요. 민정아,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민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듯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민수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산이라고? 우리 집에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런데 민희가 차갑게 말하더군요. 민정아, 너 진짜 몰랐구나. 알고 보니 이 종로구 집과 땅이 2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죠. 거기다 아버지 명의의 예금도 5억 원이나 있었어요. 총 25억 원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등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순진하게 물었을 때 민희와 민수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3등분이라니 그게 말이 돼? 민희가 코웃음을 쳤어요. 언니, 우리는 각자 가정이 있고 애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 특히 우리 신랑이 병원 확장하려면 목돈이 필요해. 민희의 말에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 나도 사업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민정이는 혼자니까 많이 필요 없을 거 아니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나는 얼마나 받는다는 거야? 민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5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갖고. 5억이라고? 25억 중에서 5억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생각해봐. 우리는 그동안 각자 성공해서 아버지께 효도했잖아. 너는 뭘 했어?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며 얹혀 살기만 했잖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빈둥거리며 얹혀 살았다고? 저는 아버지 수발 들느라 야근도 못하고 승진도 포기했는데요. 어머니 임종도 제가 지켰고 아버지 병원 다니는 것도 제가 모셨습니다. 언니, 오빠, 그건 너무해. 내가 얼마나 아빠 모시느라 고생했는데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민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고생했으니까 5억 주는 거야. 혼자 사는 네가 5억이면 평생 써도 충분할 거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빈둥거리며 얹혀 살았다고?
5억이면 충분하다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어제 말 너무 심했어. 그런데 미니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정아, 현실을 받아들여. 너는 그동안 집세도 안 내고 용돈도 받았으면서 살았잖아. 우리는 각자 독립해서 힘들게 살았고, 언니는 의사 남편 만나서 잘 살면서 무슨 소리야? 제가 반박하자 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잘 살기는 무슨. 우리도 애들 교육비, 대출금 때문에 빠듯해 죽겠어. 민수와도 통화했는데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누나, 나도 사업하느라 은행 빚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빚도 없고 편하게 살았으니까 5억이면 많은 거야. 편하게 살았다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그때 문득 지난 20년이 떠올랐습니다. 30살 때 만났던 김 과장님.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당뇨로 쓰러지시면서 헤어졌어요. 민정씨,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결국 그분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셨죠. 40살 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사 부장님이 좋은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면서 또 포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이 이래서 그렇게 또 하나의 인연을 놓쳤습니다. 승진 기회도 여러 번 포기했어요. 부장 승진 추천을 받았을 때도 저는 야근이 어려워서요. 부모님 수발 때문에 하며 사양했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부장, 차장이 됐는데 저는 아직도 대리였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민정아,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와? 아빠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하나둘씩 인간관계도 끊어졌죠. 친구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빠졌고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희생을 빈둥거렸다고 한다니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아버지 영정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산 건가요? 며칠 후 미니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더군요. 민정아, 지난번에 말이 좀 심했나? 미안해. 갑자기 다정한 모습으로 변한 미니가 어색했어요. 언니, 진심이야? 제가 물어보자 미니가 제 손을 잡더군요. 그럼 우리가 남이야? 그런데 말이야, 사실 언니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역시나였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급한 일이라니? 사실은 우리 신랑이 병원 확장하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빨리 갚아야 해. 그런데 환자가 생각보다 안 늘어서 어려워. 미니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난달에 미니 병원에 갔을 때는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언니, 지난달에 갔을 때는 환자가 많았는데? 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그때는 일시적으로 많았던 거야. 의심이 든 저는 미니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 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는 동네 언니였거든요. 미니 원장님 요즘 어떠세요? 민정이 언니? 요즘 되게 바빠 보이던데. 환자도 많고 새 장비도 들여놓고 잘 되는 것 같던데? 뭔가 이상했어요. 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미니 남편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 이철민 씨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뉴스 기사가 떴어요. 미니 남편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비싼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병원 운영 자금 부족으로 대출 급증, 경영난 심화 이런 기사들도 줄줄이 나왔어요. 미니가 말한 확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민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부산 소재 건설업체 박민수 대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법정 분쟁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성공한 사업가라더니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도급 업체들, 박민수 건설 상대로 임금 체불 신고 잇따라 더 충격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민수가 그렇게 자랑하던 성공한 사업이 실제로는 파산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이들이 아버지 유산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왜 5억도 아까워하는지. 이들은 성공한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저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진실을 알고 나자 기가 막혔어요. 저를 빈둥거린다고 했던 이들이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서 아버지 유산만 바라보고 있었다니. 하지만 더 큰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통장을 발견했어요.
제가 모르는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년월일이었어요. 잔액을 확인해보니 10억 원이나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봤어요. 매달 5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0년 전부터요. 도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돈을 모으셨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물건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상자 하나에서 임대차 계약서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20년 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박정수 소유 오피스텔 301호, 월 임대료 500만 원 이런 계약서가 여러 장 있었어요. 아버지가 몰래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주고 계셨던 거죠. 그 돈으로 비밀 계좌에 10억 원을 모으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유언장이었어요. 아버지 침대 밑에서 봉인된 봉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유언장을 열어볼 것하고 제 이름으로 적혀 있었어요. 나 박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유언장을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나를 모시며 희생한 둘째 딸 민정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민희와 민수는 각자 성공해서 잘 살고 있으니 굳이 유산을 줄 필요가 없다. 다만 민정이가 원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나누어 주길 바란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글씨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더 읽어보니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민정아, 너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았구나. 결혼도 포기하고 승진도 포기하고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비밀 계좌의 10억 원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따로 모아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돈이니 내 마음대로 써라.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언장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민희와 민수가 민정을 괴롭히거나 유산을 억지로 빼앗으려 한다면 이들의 진실을 모두 밝혀라. 내가 조사해둔 자료들을 활용해라.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민희와 민수의 경제 상황을 상세히 조사해둔 서류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이들을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희 관련 서류부터 봤습니다. 이철민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 벌금 5억 원 예정 민희 산 부인과 월 대출 이자 2천만 원, 신용등급 6등급으로 하락, 이런 내용들이 빼곡했어요. 민수에 대한 자료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박민수 건설 부도 위기, 미수금 15억 원,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액 8억 원, 개인 보증 대출 20억 원, 완전히 파산 직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이미 몇 번이나 아버지께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희에게 3억 원 지원 2020년, 민수에게 5억 원. 지원 2021년 아버지가 이미 8억 원을 지원하셨던 거예요. 전화기가 울렸어요. 민희였습니다. 민정아, 유산 분할 얘기 다시 하자. 우리 만나서 정리하자.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아마 돈이 급했나 보더군요. 언니, 나도 할 말이 있어. 우리 내일 만나자. 저도 이제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이들의 거짓말과 제 인생을 바꿔놓은 진실을요. 다음날 민희와 민수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초조해 보였어요. 민정아, 빨리 재산 정리하자. 우리 다 바쁘잖아. 민수가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리하자. 그런데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 저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언니, 병원 경영 잘 되고 있다며? 민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 남편 리베이트 사건 기사야. 벌금 5억 원이라는데? 민희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건 오해야. 잘못된 기사고. 민수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오빠는 사업 잘 되고 있다며? 이건 뭐야? 부도 위기라는 기사인데? 민수도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경쟁업체들이 퍼뜨린 루머야. 루머라고? 그럼 이것도 루머야? 저는 아버지가 조사해둔 자료들을 펼쳤어요. 언니는 아빠께 3억 원 받았고 오빠는 5억 원 받았어. 이것도 루머야? 둘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민정아, 그건 아빠가 다 알고 계셨어.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꺼냈어요. 봉인이 되어 있던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민희와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유언장이라고? 아빠가 언제 이런 걸 써두셨지?
둘 다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유언장을 읽어줬어요. 평생 나를 모시며 희생한 둘째 딸 민정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이 부분을 읽을 때 민희와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진짜야? 아빠가 정말 그렇게 썼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진짜야.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비밀 계좌 통장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아빠가 20년간 모아둔 비밀 자금이야. 10억 원. 둘의 입이 벌어졌어요. 10억 원이라고? 아빠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매달 500만 원씩 모아두신 거야. 나만 모르게 민희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그럼 총 35억 원이나 되는 거야? 그래, 35억 원. 그런데 아빠 유언에 따르면 모두 내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제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민정아, 그래도 우리가 남남이야? 좀 나눠주면 안 돼? 나눠주라고. 아까는 5억 원도 많다고 했잖아. 민희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민정아, 언니가 잘못했어.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정말 급해. 얼마나 급한데? 벌금 5억 원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어. 병원 문 닫을 수도 있어. 민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평소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누나, 나도 정말 위험해. 이번 달 안에 돈 못 구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해.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 그제야 이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성공한 척 허세를 부리던 이들이 실제로는 절벽 끝에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 유산이 마지막 구명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도 서운함이 많았어요.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 기억해. 빈둥거렸다고 5억이면 충분하다고 제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민수가 발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며칠 전에 했잖아. 내가 뭘 했냐고. 집에서 얹혀 살았다고. 민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급해서 그랬던 거야. 진심이 아니었어. 급하면 가족한테 상처 주는 말해도 되는 거야? 그때 민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박민정. 네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나와? 그냥 운 좋게 유언장 받은 것뿐이잖아. 역시 본색이 나오더군요. 운 좋게 받았다고? 내가 20년 동안 희생한 게 운이야?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들은 각자 살면서 명절에나 한 번씩 왔잖아. 아빠 아플 때도 엄마 돌아가실 때도 다 내가 혼자 했어. 그날 밤 집에 혼자 남겨져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유언장과 35억 원의 유산. 법적으로는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혼자 다 가져야 할까요? 다음날 민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민정아, 어제는 미안했어. 언니가 너무 급해서 그랬나 봐. 시간 되면 만나서 얘기하자. 평소와 다른 겸손한 톤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누나,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미안해. 누나 마음 이해해. 이들도 밤새 생각을 많이 했나 보더군요. 사흘 후 다시 만났을 때 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민희는 평소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차림이었고 민수도 명품 시계를 차지 않고 왔습니다. 민정아,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정말 못했어. 민희가 먼저 사과했어요.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지 모르고 함부로 말했어. 민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누나, 내가 잘못 생각했어. 누나가 아빠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빈둥거렸다니. 정말 미안해. 그제야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들도 절박한 상황에서 판단력을 잃었던 거죠. 언니, 오빠, 나도 서운했어. 가족인데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우리가 성공한 척하느라 자존심만 세웠나 봐. 사실 우리 둘 다 망해가고 있어. 민희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병원도 문 닫을 수도 있고 집도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어. 민수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회사 부도나면 개인 보증 때문에 집까지 날아가. 아내 애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그 순간 이들이 왜 그렇게 유산에 매달렸는지 이해가 됐어요. 자존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숨기고 가족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어려우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제가 물어보자 민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창피해서 못하겠더라. 성공했다고 자랑하며 살았는데 망했다고 어떻게 말해?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니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민정이가 원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나누어 주길 바란다. 아버지도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길 원하셨던 거죠. 알았어. 나누자. 제가 말하자 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민정이가 나눠주겠다고?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첫째,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달라고 하자. 둘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내가 지금까지 희생한 것들을 인정해줘. 나도 내 인생이 있는 사람이야. 셋째, 돈을 받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다시 이런 일 생기지 않게. 결국 35억 원을 3등분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11억 원씩. 민희와 민수는 그 돈으로 빚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민희가 찾아왔습니다. 민정아, 병원 정상화됐어. 리베이트 사건도 선처받았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민수도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누나, 이제 허세 안 부르고 솔직하게 살 거야. 작지만 내 가게야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11억 원으로 작은 펜션을 열었어요. 제주도에 있는 아담한 펜션이었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위해 선택한 일이었어요. 52년 만에 말이죠. 펜션 이름은 정순의 집으로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따서요. 지금은 민희와 민수가 자주 놀러와요. 예전처럼 거짓말하며 허세 부리지 않고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며 지냅니다. 민정아, 네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돈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애를 되찾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갈등이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따뜻한 결말이었죠. 때로는 위기가 오히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비슷한 갈등이나 오해가 있다면 서로 솔직하게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